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복절인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오후부터 곳곳에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비는 목요일 오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비가 오는 곳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광복절인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15호 태풍 리피가 남긴 비구름의 영향인데요. 경북 동해안에는 20에서 60mm의 비를 뿌리겠고 울릉도와 독도에는 밤 늦게부터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곳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산간 계곡에 계신 야영객들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31도에서 3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리고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1도, 영덕 33도, 포항이 34도, 경주가 3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0도, 독도 29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오후부터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이 비는 목요일 오후까지 곳곳에 이어지겠습니다. 이후에는 기온이 약간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재정 자립률이 16.8%에 불과한 울릉군이 대형 여객선 유치를 위해 1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울릉 주민들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급하다는 입장인데 정작 정부는 울릉도 대형 여객선 문제에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군이 최근 입법 예고한 울릉 주민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형 여객선 지원 조례안입니다. 오는 2020년 선플라워호 운항 중단에 대비해 총 톤수 2,500 이상, 항해 속력 40노트 이상, 출항 가능 최대 파고 4m를 충족하는 여객선을 운항하는 선사에 대해 10년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 성능의 배를 건조하는데 500억 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건조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명분입니다. 선박 회사의 재정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한 20% 정도는 선박 건조비 쪽으로 보조를 해주면서 이에 대해 울릉도 주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여객선은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데 주민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은 없고 가뜩이나 부족한 울릉군의 예산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민 불만은 많습니다. 정부에서 운만이 달 수 있는 대형 여객선을 투입시켜주면은 울릉도의 주민들도 다리를 이용하는 것과 같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으면은 또 서남해안 항로에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여객선 준공영제를 울릉 항로에도 도입해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여객선 운영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준공영제 대상 항로는 2년 이상 적자가 나거나 일일 생활권 구축을 위해 운항 횟수를 늘리는 경우에 한정되는데 포항 울릉 구간은 적자 항로가 아니어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정부가 선사에 선박 건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정부에 대한 울릉 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독도 방문객이 수년째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독도 방문객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독도 방문객은 2012년 20만 5천 명, 2016년 20만 7천 명, 지난해 20만 6천 명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독도를 찾고 있습니다. 올해 독도 방문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천 명 가까이 늘어 올해도 독도 방문객이 20만 명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시의 청년 취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실업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포항의 청년 고용률 36%로 전국의 평균 41.7%보다 5.7% 낮고
청년 실업률은 12.9%로 전국 9.2%에 비해 3.7%가 높았습니다. 포항시는 청년 창업 공간이나 창업허브를 조성하고 포항 청춘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복절 하루 전인 어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리밀이었습니다. 27년 전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처음 공개 증언한 날에 맞춰 정했는데 대구에서는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강점기 적산 가옥을 개조해 만든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입니다. 이곳 2층에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위안부 기리미를 맞아 그녀들의 용기, 우리들의 위드유란 제목으로 기획전이 마련됐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세상에 드러난 것은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증언 덕이었습니다.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의 첫 증언과 그 뒤를 이은 나도 피해자라며 함께한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울림을 줍니다. 저희 마산에도 그 운동하는 학교가 많아서 좀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용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할머니들을 보면서. 전시장을 따라가다 보면 수십 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피해 여성의 용기와 그 아픔은 같은 공감대 안에 자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투 운동 역시 27년 전 할머니들의 미투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할머니들의 미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용기와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지지도 함께 표현하고 싶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부터 지금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미투 운동을 짚어보는 이번 기획전은 오는 11월까지 이곳 희움 역사관에서 진행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포항에서도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리밀 포항문화제가 열렸습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는 어제 저녁 7시부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는 행사와 함께 오는 18일 관련 영화 애엄길 상영과 감독과의 대화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포항 여성회가 주관하고 지역 18개 시민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지방 역량 결집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제39차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총회가 어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시도지사들은 가칭 제2국무회의가 정부의 국정 목표로 제시되어 있는 만큼 반드시 헌법에 근거해 법적 집행력을 가진 기구로 신설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올해 11월 8일 포항에서 개최 예정인 제1회 한러 지방협력 포럼에 시도지사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향산 이만도 선생의 아들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중업 선생의 옥중 서신이 최초로 발굴됐습니다. 이중업 선생의 수영 사실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서신 발굴로 옥고를 겪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라가 망하자 단식 순국했던 향산 이만도 선생의 아들인 이중업 선생이 그의 아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1920년 작성으로 추정되는 이 서신은 옥중에서 겪은 고초와 음력 9월 5일 추록을 앞두고 아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형무소에서 검열했다는 표시인 붉은 도장으로 찍힌 검자가 선명한 점 등으로 이중업 선생이 옥고를 치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수영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편지가 발견됨으로써 이중업 선생이 옥중에서 수영 생활을 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중업 선생이 대구나 서울 등 어느 형무소에 수감됐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중업 선생은 을미의병을 일으킨 아버지 향산을 도와 안동과 예안, 상주 등 장터에서 경문을 내붙이며 독립운동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1919년 파리장서를 작성해 서묘운동을 독려하고 중국 손문에게 독립청원서를 직접 전달하려 한 공로 등으로 1990년 애족장에 서운됐습니다. 그의 아내 김락 여사도 3.1운동에 참가했다가 고문을 당해 두 눈을 실명하는 등 그의 고향 마을 도산면 하계리에서만 25명의 독립운동가가 배출됐습니다. 이 옥중 서신은 진성이시 향상 고택에서 기탁한 관찰자료 2,300여 점 가운데서 발굴됐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에는 50만 점의 기탁 자료가 있지만 아직 연구되지 않은 자료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지난 5월부터 사측과 단체 협상 중인 포항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어제 교섭 결렬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코리아와이드 포항노조는 지난 5월부터 22차례에 걸쳐 사측과 임금 협상에 나섰지만 사측이 이를 2교대 전환으로 임금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더 이상의 논의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이번 주 중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시행한 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짧은 장마와 오랜 폭염으로 올여름 경북에서 화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경북 지역의 화재는 2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늘었고 부상자는 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도 23억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대표적인 관광지인 경주의 관광 경기도 심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걸어서 둘러보는 사적지 관람객이 크게 줄었고 봄우노 오리배는 찾는 이가 없어 멈춰섰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안압지로 알려진 경주의 대표적 관광지 동궁과 월지. 아름다운 연못과 건물이 조화를 이루고 야경이 아름다워 연간 130여만 명이 찾는 곳이지만 요즘은 폭염 탓에 관광객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더위가 본격화된 지난달 관광객이 9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나 줄었습니다. 낮에는 너무 덥다 보니까 손님들이 걷기가 다니기가 힘들어서 조금 적게 오시는 것 같아요. 앵무새와 파충류, 물고기 등 3천여 마리를 보유해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버드파크. 밖에는 너무 더워서 돌아다니기 힘든데 안에 새들도 보고 예쁘니까 좋아요. 더위를 덜 타는 색다른 실내 관광지이지만 이곳 역시 전체 관광객 감소의 영향으로 입장객이 30% 남짓 감소했습니다. 봄은 호수의 상징인 오리배도 운항을 중단하고 줄줄이 멈추었었습니다. 예년에는 주로 저수량이 줄어 운항을 중단했으나 올해는 찜통 더위까지 더해져 배를 타려는 손님이 사라졌습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인해서 고객님들 찾는 손님도 없으시고 30도 이상이 되면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영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면 예약이 힘들었던 보문단지 골프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주 보문단지 골프장을 찾는 내장객도 20% 가까이 줄어드는 등 계속된 폭염으로 경주 관광 경기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북도 내 상당수 지역이 소멸 위험에 처했으며 의성군은 전국에서 소멸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의 228개 자치단체 가운데 소멸 위험 지역은 89곳이었습니다. 경북의 경우 의성에 이은 소멸 위험 지역은 군위와 청송, 영양, 청도, 봉화, 상주의 순으로 이들 지역은 소멸 위험 지수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경주와 김천을 포함한 4곳도 올해 소멸 위험 지역으로 새롭게 진입했습니다. 경주 앞바다를 지키게 될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육지에서 바다로 옮겨진 문무대왕호는 다음 달 10일 경주 간포항으로 인도돼 10월에 취항한 뒤 조업 지도와 재난구조, 적조 예찰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업비 50억 원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건조에 들어간 문무대왕호는 83톤급으로 최대 승선 인원은 30명입니다. 요즘처럼 더울 때 에어컨이나 선풍기 틀기도 힘든 중증 장애인들이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활동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데 지금은 너무 부족한 형편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이 남성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식사조차 어렵습니다. 제가 4시 조금 넘어가 저녁밥을 드리고 가거든요. 그러면 주무실 때는 배가 고프잖아요. 저분이 그래가 이제 저번에도 물이라도 마시려고 나오시다가 넘어져서 요 째지고 갈비뼈 부러지고 이다가 병원 생활 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종일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을 받기도 했지만 정부가 판정한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21시간은 혼자서 지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활동 보름 이상 받아내지 않고 정말 활동 지원 서비스를 몇 시간 받느냐, 자립생활하려는 장애인들의 삶이 걸린 문제인데요. 이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방문조사로 사실상 30분 만에 결정됩니다. 발달 장애가 있다거나 오랫동안 시설에서 생활해 사회적 경험이 매우 낮은 경우까지 여러 변수가 있지만 단순히 장애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인권 감수성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현실과는 동떨어진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를 최대치까지 받는다 하더라도 하루에 15시간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활동 지원사가 퇴근한 뒤에는 요즘처럼 폭염이 기승을 부려도 선풍기를 틀 수가 없습니다. 과열로 선풍기에 불이 나면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노예 물이 먹고 싶은데 목이 마른데도 물조차도 못 먹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혹서기만이라도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라며 긴급 구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없다며 즉시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광복절인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15호 태풍 리피가 남긴 비구름의 영향인데요. 경북 동해안에는 20에서 60mm의 비를 뿌리겠고 울릉도와 독도에는 밤 늦게부터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곳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산간 계곡에 계신 야영객들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31도에서 3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리고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1도, 영덕 33도, 포항이 34도, 경주가 3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0도, 독도 29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오후부터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이 비는 목요일 오후까지 곳곳에 이어지겠습니다. 이후에는 기온이 약간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